영웅뽕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영웅에서도 진시황이 자신이 전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힘이 집중되고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천하의 천하가 평화를 이루는데 이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만들었듯이 그 영웅이란 영화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영웅뽕이론. 윤석열은 그 전까지 나눠져 있던 어떤 그런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전에 국가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사정기관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죠. 혹시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국민이 부여한 힘을 바탕으로, 국민이 부여한 판결권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죠.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존재하는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지금 상황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그런 이름 아래 검찰이 지금 그 사법부를 판사들을 전직 사법부 수장이죠. 전직 대법원장과 그 판사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지는 뭐 대충 예상이 돼요. 대충 예상이 되는데 역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죠.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권력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부, 윤석열의 그 똘마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부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통해서 각 모든 사법부가 되었던, 입법부가 되었던, 행정부가 되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보와 어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끼워 맞추면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있어 라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그 원래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옆에서 기생하는 기레기들을 꼬셔가지고 기레기들 그 옆에서 이제 그 담을 빠는 기레기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검찰이 정해줍니다. 넌 죄가 있어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기도 전에, 기소가 되기도 전에 넌 죄가 있어 라고 하면 기레기들과 합세해가지고 각종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 나오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저 사람은 죄가 있어, 저 사람은 불법을 저질렀어, 저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 저 사람은 더러워. 이미 판결도 나오기 전에 앞서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는 이미 달나라로 가버렸고, 그런 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검찰이 찍어주면 거기에 즉시 그 사람은 바로 천하의 잡놈이 돼버립니다.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전에는 그런 힘들이 대통령 민정수석실, 국정원, 국세청, 검찰, 아니면은 재경부, 여러 가지 곳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검찰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검찰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그것을 저는 의도된 거라고 좀 봐요. 의도된 거라고 보고, 그 타겟이 민정수석실이고, 그 타겟이 법무부이고, 그 타겟이 청와대이고, 그리고 그 타겟이 국회의원이고, 그 타겟이 사법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편을 먹었느냐? 그 썩은 언론과 기레기들과 편을 먹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사정 권력을 검찰청으로, 검찰총장에게 완전히
집중시킴으로써 어떤 사법 권력의 사정 권력의 통일을 이룬 거죠. 사정 권력의 통일을 추구한 겁니다. 사정 권력의 통일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을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지금 딱 걸려가지고 중간에 자초가 되느냐면 국민들한테 딱 걸린 거죠. 국민들한테.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1인 미디어라든지 대한 언론들 그리고 그 여러가지 그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됐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내세운 논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60%가 넘어가는 국민들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로 그게 드러났어요. 이번 투표로 그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직도 그 야욕을 버리질 않았어요. 아직도. 왜냐? 여기엔 반드시 동조 세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검찰에게 이런 사정 권력이 집중이 돼서 검찰이 사정 권력의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만한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에게 반대급부로 뭔가 이익이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은 묵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이 그리고 이명박이 아직까지도 밖에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들어갔다 나왔다 세 번째 나왔죠.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언제 또 들어갈지 몰라요. 아직 결판이 안 났습니다. 삼성의 이재용도 마찬가지로 그가 저지른 범죄는 이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에요. 외국 같으면은 한 500년짜리입니다. 500년짜리. 죽이진 않아요. 500년짜리예요. 그리고 다 몰수입니다. 몰수. 벌금 천문학적인 벌금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도 해결 안 돼요. 그 정도 벌금 때립니다. 징벌적으로. 왜냐? 주식 갖고 장난쳤거든. 주식 갖고 장난을 쳤고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장부를 속이고 분식 회계를 하고 회계상의 숫자를 속임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피해도 끼쳤고 그리고 숫자상으로도 엄청나게 피해를 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받으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빵에 들어서 못 나와요.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삼성은 멀쩡해요.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 법인과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개입니다. 법인은 법인으로서 인격체이고요. 그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은 따로따로예요. 아직 그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는 이 모든 권력들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검찰에게 그 권력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검찰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런 대한민국 적폐를 처리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심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검찰이 이대로 무너지거나 검찰이 이대로 힘이 빠져버리면 하고 있던 이 적폐 청산의 작업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인 이명박과 삼성의 이재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참여연대 출신의 그 회계사 있죠? 회계사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검찰 편에 서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조국 장관님도 공격을 하고요. 이경률 회계사인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평생 수건인 삼성을 잡기 위해 이재용을 잡기 위해 검찰의 힘이 꼭 필요한 것이고 검찰의 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체 그 검찰 내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특수부에 그
윤석열을 똘마니들이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경률, 이경률이라는 김경률 맞죠? 김경률에게서. 자, 사냥을 합니다. 가장 큰 거대 악들을 잡기 위해 개를 키워요. 엄청난 전투력 가지고 송곳니가 막 이만하고요. 송곳니를 막 갈고 평상시에 좋은 것만 먹여가지고 엄청 좋은 것만 소고기 1등급 A 트리플러스 막 이런 소고기만 먹이고 평상시에 유격훈련부터 해가지고 모든 훈련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사냥개로 만듭니다. 사냥을 시작을 해요. 근데 거대 악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냥개에게 의존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냥개가 가서 사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냥개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워낙에 좋은 걸 처먹고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대우를 잘해주니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는 아무나 막 물고 돌아다니고 아무나 물어도 뭐라고 안 해요. 주인이. 그래 너는 훌륭한 사냥개이고 중요한 일을 한 사냥개이니까 뭐 이 정도는 눈 감아줄게. 뭐 때리지 않을게 하면서 계속해서 소고기 A3 플러스 계속 먹이면서 계속 대우를 해줍니다. 따뜻한 방에 재우면서. 어느 날 주인이 막 물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사냥개는 살처분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사냥개로서의 가치도 없고 그리고 주인을 물기 시작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물고 돌아다니면은 그러면 이 사냥개는 살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살처분하기 앞서가지고 그냥 살처분하면 안 되죠.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냥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냥개를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냥개가 아무리 이렇게 지랄하고 돌아다녀도 주인이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어하면 돼요. 근데 그 제어가 풀리고 컨트롤이 풀려가지고 아무 짓거리를 막 하고 돌아다닌다면 얘는 살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냥개를 키워서 그 사냥개는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끔 사냥에만 신경 쓸 수 있게끔 사냥만 하게끔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인은 정이 든 거예요. 사냥개를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든 겁니다. 사냥개하고. 사냥개와 정이 들어가지고 이 사냥개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은 영웅뽕을 심하게 맞음으로써 사정 권력을 자신들이 통일을 함으로써 사실 이것이 천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뽕을 심하게 맞은 겁니다. 혼자 맞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변에서 놔줬겠죠. 뽕은 처음부터 혼자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뽕을 사가지고 뽕을 자기 팔에다 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누가 놔줘요. 모르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얘기했겠죠.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1등 공신이야. 네가 강해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와.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마. 그게 대수야? 어차피 대한민국은 너네가 지배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너네야. 너희가 강해야 돼.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평화가 와. 권력은 계속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안 바뀐다. 누가 주인이야? 너네가 주인이야. 라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뽕을 놔준 거죠. 그리고 그 뽕에 중독되고 취해서 지금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은 이 정도까지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별거 아닌 얘기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 이미 아무나 물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주인은 물기 시작을 했고 원래 목적인 사냥의 목적인 그 적폐들을 향해서는 이제 짓지도 않고 있다. 이것들이 계속 서로 사냥을 하고 쫓아다니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지네끼리도 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보고 짓지도 않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처분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주장했어요.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검찰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써보려고 하고
검찰 내에서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수사검찰, 기소검찰 나누고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과정상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때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무식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일을 좀 편하게 만들고 편하게 하고 일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한 방에 처리해가지고 검찰은 저는 해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없애버려야 돼요. 검사라는 이름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넘어온 이름 검사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냥 기소공무원, 기공이죠 기공, 수사공무원, 수공, 수사청과 기소청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냥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게 맞아요. 기소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해체가 답이다. 저건 없애버려야 된다.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식하게. 그리고 당장 탄핵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대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그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헌법 바꾸는 것만 조금 힘들어요. 2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조직법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다. 180명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사정 권력이 검찰로 집중되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면 되겠지. 딴 놈은 안 그러겠지. 사람만 바꾸면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이건 절대 고쳐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어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위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첫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분류가.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대한민국의 국력이 전 세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선진국이랍니다. 선진국. 이제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정치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검찰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검찰을 잘 보이지 않으면 답 안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응원하면 뭐합니까? 조국 장관님 보십시오. 국민들이 아무리 성원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응원하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갈갈이 찢겨가지고 시궁창에다 저렇게 던져버리는데. 물론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원위치로 돌려서 다시 대학 강당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정치도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나중 일이고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니까 저는 일단 원래는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진국으로 가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겠다면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